네, 일본의 침략 극대화 국권수호 운동 살펴볼 차례죠. 교과서 123쪽에 러시아와 일본의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 나와 있습니다. 우리 공부했던 청일전쟁이 시험 범위였었죠. 1894년부터 95년까지. 그리고 오늘 배우는 러일 전쟁이 1904년부터 1905년까지. 딱 10년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을미사변이 일어났다든지 아관파천이라든지 대한제국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죠. 흐름으로 정리되어 있고요. 124쪽에 러일 전쟁의 대략적인 지도가 나와 있습니다. 한번 위치 살펴보고 공부하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봉천 전투라든지 리슌 다렌 이런 지역이라든지 랴오둥 반도 그리고 이 발트함대 격파 그리고 블라디보스톡의 위치. 그래서 주인공이 오늘은 러시아와 일본의 전쟁 과정이기 때문에 한번 눈으로 위치를 살펴보시고 배움책으로 올게요. 32쪽 배움책이고요. 우리 시험 끝나고 첫 범위인데 앞에 거랑 연결되는 부분이라 시험 공부했던 거 잊지 않고 연결해서 공부하면 도움이 됩니다. 5단계로 선생님이 나눠놨고요. 러일 전쟁은 말 그대로 러시아와 일본이 드디어 이제 붙는 겁니다. 내용이 많아서 선생님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 지금 1903년에 이미 러시아가 긴장감을 높이는 이런 조치를 취했어요. 오늘 소리가 계속 꺼져서 지금 3번째 녹음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기가 다 되어 있는 모습인데 용안포는 위치가 어디냐면 지금 현재 중국과 북한의 경계에 있는 이런 곳이에요. 근데 여기를 러시아 군대가 갑자기 나타났다는 거는 러시아가 남하하는 게 느껴지는 거고 대한제국이나 일본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고종 같은 경우는 우리는 아무 편 들지 않겠어. 이렇게 중립화 선언을 했고요. 근데 이에 굴하지 않고 일본은 바로 러시아를 공격하면서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그 얘기가 배움책에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는 필요하면 일시정지했다가 필기하시고 보면 되겠어요. 자, 전쟁의 원인 아까 보시듯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전쟁이 터진 다음 고종은 어디에도 끼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지만 영국과 미국이 물질적인 지원을 하면서 일본은 전쟁을 시작합니다. 사실 이런 전쟁을 시작하는데 강대국들이 가만히 있었다는 것은 합의가 이미 됐다는 걸 의미하죠. 그리고 일본은 더욱더 뻔뻔하게도 우리나라에 문서를 하나 강요를 합니다. 자, 이 문서는 우리 한국과 일본이 의논을 했다라는 굉장히 이름만 보면 아름다운 문서인데 내용은 그렇지 않아요. 한국 내에 울릉도와 같은 그런 군사적으로 유리한 지역을 일본군이 편의상 전쟁 중에 아무 때나 사용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 터지자마자 지금 여기에 이제 1904년 2월이라고 보이죠. 터지자마자 이걸 체결했고요. 6개월 만에 또 한 번의 협약을 강요합니다. 1차 한일협약은 말 그대로 한국과 일본이 협의를 했다는 내용인데 주요 내용은 뭐냐면 우리 고문이라고 하는 고문은 전에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외국인들이 필요한 어떤 이제 그 권리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룩하기 위해서 조언을 해주면서 조언이란 이름이지만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간섭이 되겠죠. 그래서 한국의 어떤 이득보다는 특히 메가타 같은 경우에는 이름이 일본 사람이잖아요. 일본의 입장. 그 다음에 스티븐스 같은 경우는 미국인인데 이 사람은 좀 친일적인 미국인이에요. 그래서 성향이 굉장히 일본을 좋아하고 일본에 친한 그리고 조선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리한 발언을 하는 이런 외국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국인 하나 일본인 하나를 데려온 거지만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전부 다 일본의 이익을 우리나라에서 추구하는 그런 관리들을 우리나라에 보낸 거죠. 그래서 1차 한일협약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이렇고요. 자, 그러면 요 두 가지가 이 러일 전쟁 중에 일본이 한 조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전쟁이 이제 거의 다 끝나가는 1905년 하반기가 되면
일본이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했던 그런 행동을 보여줍니다. 지금 보시면 가스라는 일본인이고요. 그 테프트는 미국인이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당시에 스페인에서 빼앗은 이 필리핀을 지배하는 거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을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미국의 필리핀 지배를 일본이 지원해주는 대가로 뭐 회의 같은 곳에서 미국을 편들어주는 발언을 한다던가 이런 행동들이 되겠죠. 대신에 일본이 한국을 지배할 때 미국도 편들어줘라. 라는 내용을 서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딜하고 있는 거죠. 교환하고 있는 거고 일본이 이것도 안심이 안 됐는지 그 다음에는 영국과 어떻게 하냐면 조약을 체결합니다. 영국이랑은 사실 교과서에는 안 나오지만 1902년에 이미 한번 친구가 된 적이 있어요. 그런데 3년 후인 1905년에 다시 한번 두 번째로 동맹을 맺게 되고 여기에서는 좀 한국에 대한 자세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인도라는 나라를 차지하고 지금 식민지로 운영하고 있고요. 일본은 대한제국을 식민지로 앞으로 지배할 예정인데 영국한테 이걸 좀 편들어달라는 얘기죠. 그래서 일본이 지금 여러분 이렇게까지 하는 건 예전에 1894년 발발했었던 청일전쟁 일본의 승리로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땠어요? 러시아가 삼국 간섭으로 일본을 압박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한국에 대한 어떤 영향력을 철회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 기억을 일본은 잊지 않은 거예요. 잊지 않고 어떻게 하든 이 미국과 영국이라는 강대국이 일본의 편이 되어야만 한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강대국과 손을 잡고 나서 러시아를 압박하자라고 계산을 한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도 러시아도 그걸 느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일본이 러시아를 상대로 돈도 많이 드는 전쟁을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러시아도 살펴보다 보니까 미국과 영국이 일본의 뒤를 봐주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해서 이제 러시아는 전쟁을 중단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조선에서 대한제국에서 발을 빼기로 하죠. 그래서 여러분 1번과 2번은요. 당시에는 공개가 되지 않았었던 조약들이에요. 그래서 미략, 비밀로 지금 체결이 됐고 이것도 겉으로 지금 발표가 안 된 거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 그러니까 대한제국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일본이 이렇게까지 깡패 같은 국제사회에서 행동을 하는데 아무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가. 당시엔 정말 이해하지 못했었는데 몇십 년 후에 공개된 문서들을 보니까 미국과 영국이 정말 나쁜 그런 행동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러시아는 이때 이걸 알고서 깨끗하게 물러나기로 합니다. 그래서 러시아도조차 지금 뭘 하고 있어요? 한국에서 일본 인정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럼 1905년에 한 달 간격으로 여러분 7월달, 8월달, 9월달을 거치면서 대한제국은 서서히 일본의 식민지가 되는 과정을 밟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단원이 바로 강대국의 승인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강대국의 승인을 토대로 해서 이제 일본이 본격화하겠죠. 내용이 이어지고요. 그래서 이 조약은 이름이 지금 두 개인데 오늘 나오는 조약 중에서는 얘가 가장 랭킹이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 좀 기억해 두시고 우리 조약이라고 안 하고 이건 특별히 한국인의 감정을 담아서 늑약이라고 합니다. 강제로란 뜻이에요. 늑자는 강제로 늑자. 그래서 미국, 영국, 러시아라고 하는 강대국이 일본의 한국 지배를 승인한다라는 어떤 분위기 속에서 군대를 또 경복궁 앞에 포위를 했고요. 그리고 위협적인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을사오적 이 5명의 대신 중에 한 명이 이완용입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할 거지만 이완용 등 4명의 5명의 총 5명의 공무원이 1905년 11월에 두 번째 2차 한일 협약을 체결하게 돼요. 조바 선생님이 여기다가 이름을 쓰는데 두 번째로 체결된 2차 한일 협약은 을사년 1905년에 체결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을사늑약이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앞으로 대한제국이 외국과 교류하는 모든 권한을 일본이 대신한다. 해서 국제사회에서는 이제 일본이 조선을 보호한다. 일본이 보호를 하겠다라고 하는 취지죠. 그 다음에 한국의 내정을 간섭하기 위해서 외교 그리고 정치 전반적인 부분을 통감이라는 존재가 결정하게 됩니다. 근데 이 통감이 누구냐? 일본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도 이름을 아는 사람이에요. 나중에 안중근한테 총 맞는 사람이죠.
저격당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바로 이토 히로부미입니다. 이때 나이가 이미 거의 7, 80, 굉장히 나이가 많이 들은 상태예요. 자, 여기 고종은 도장 찍지 않겠다고 끝까지 버텼고요. 조약이 무효다라고 선언도 했고요. 그리고 나중엔 수업 시간 영상 보여드리겠지만 조약이 갖춰야 하는 국제적인 어떤 조건이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고종은 이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믿고 있었던 미국 굉장히 좋은 나라라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미국에 애원을 했고요. 우리 조미수호 통상조약에 의하면 거중조정 해주기로 하지 않았냐. 지금 일본이 우리나라를 너무 괴롭히는데 미국이 최애국 대우 우리가 해준 만큼 너희도 도와줘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데 이미 가스라테프트 밀양 맺은 미국은 어떻게 해요? 무시하는 거죠. 자, 그래서 안 되겠다 싶었던 고종은 비밀로 자신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3명의 사신들을 네덜란드까지 보내게 됩니다. 당시 네덜란드의 도시인 헤이그라는 곳까지 정말 죽을 고생을 다해서 이 사람들이 몰래 가요. 유경공원 졸업생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영어를 잘하는 이제 이 사람들을 포함해가지고 네덜란드 헤이그에 도착해서 일본이 우리를 이렇게 괴롭혀요! 라고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일본의 방해로 야! 니네 우리 외교권 뺏긴 거 까먹었어? 이거를 빌미로 뭐라고 하냐면 입장조차 안 된다 지금. 조선은 대한제국은 입장 자격이 없다 라면서 헤이그에서 열린 만국평화회의에서 발언조차 못합니다. 그래서 너무 화병을 얻은 이 이준 열사는 현지에서 사망하시기도 해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이 헤이그 특사 사건을 빌미로 해서 더욱더 조선은 이제 대한제국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황제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고종 황제가 쫓겨나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아드님인 황태자가 즉위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다행히 아직까지는 일본이 조선 황실을 없애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순종이 즉위하는 것이 고종 퇴위와 동시가 되겠죠. 1907년부터 순종 황제 폐하로 우리가 구분을 합니다. 자, 황제 바뀌고 나서는 본격적으로 이제 순종은 사실 무섭겠죠. 아버지가 쫓겨나는 걸 봤기 때문에 허수아비처럼 황제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사실 이거는 3차 한일 협약이라고 봐야 되는데 일본이 연속되지 않는 느낌을 이제 주려고 한일 신협약이라고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정미 7조약이라고도 하고요. 1907년 정미년이라서. 자, 정미 7조약의 주요 내용은 뭐냐면 우리 각 부서에 대표가 장관이잖아요. 두 번째 대표가 차관이거든요. 근데 이 차관을 전부 다 뭘로 임명한다는 거예요? 일본 사람으로 임명한다는 거죠. 그럼 당연히 이 차관들이 제대로 된 결정을 내리는지 장관을 감시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당연히 일본에 유리한 그런 행정을 처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실질적으로 힘을 빼앗을 차례지. 물리적인 힘. 그래서 군인이라든지 군인들 원하지 않는데 막 다 퇴직시켜요. 집에 가라고 하고 막 퇴직금 주고 막 총 다 뺏고. 그리고 합법적으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권리죠. 사법권도 빼앗고요. 이렇게 차곡차곡 하나씩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경찰권. 이렇게 빼앗으면서 조선은 껍데기밖에 안 남은 나라가 됩니다. 그러면 어때요? 우리 맨날 강제 점령 하는데 정말 강제 점령을 하게 된 절차가 굉장히 처참하죠. 과정이 처참하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1910년 8월에 경술련에 국가의 수치라고 이르는 경술국치를 끝으로 해서 조선왕조 500년의 역사가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황실이 공식적으로 사라지면서 앞으로 36년간 어떤 기구가 조선총독부라고 하는 기구가 조선의 행정을 담당하게 돼요. 그럼 앞으로 우리나라엔 총독이 오는 거겠죠. 당연히 일본인들이고요. 자, 순종도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서 끝까지 서명하지 않고 병합에 반대했다는 이제 역사를 남기는 거죠. 그래서 순종 황제 폐하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공부할 때 조약에 굉장히 잘못된 점이 많다. 법적 원리, 법리적으로 안 맞는다. 그리고 절차도 잘못됐다. 이런 내용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자, 이 부분 다시 한번 좀 정리하시고 수업 들으면 도움될 것 같아요.